야, 근데 형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때 저번 주에 조수진 후보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진짜 그걸 하네. 야, 나는 이거는 못 버틸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으니까 아니 후보자 무슨 공천을 등록까지. 무슨 3분 카레도 아니고 야, 당일에 야, 그거 진짜 저는 그래서 오전에 해가지고 그게 그날 얼마나 웃겼냐면요. 제가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한민수 대변인이랑 한단 말이에요. 연합 그렇지, TV에서. 근데 아침에 이제 그러면 오늘 오후에 뭐 한다 이렇게 작가가 뭘 보내요. 근데 오늘은 한민수 대변인 사정상 못 한다는 거. 거기서 알았지. 야, 나는. 거기서 결정됐네. 알았지. 그래서 그렇구나. 당연히 한민수지. 야, 근데 내가 자꾸 내가 순진한가 봐. 순진하지. 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사실 정말 기괴한 것 같아. 이제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너무 기괴하더라고 이게. 기괴하죠.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그 우리 뽀뽀미수 정봉주 나왔을 때 거기는 저기 뭐 지뢰 경품, 그 목발 경품으로 이제 날아갔는데 박용진 떨어뜨리겠다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정봉주를 해서 되자마자 당연히 예상된 논란들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 때문에 사퇴시켰잖아요. 두 번째 이제 논란이 없을 것 같은 그럼 여자 변호사로 가자. 무려 민변. 민변 사무부총장 출신은 얼마나 이거 이종원 찐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또 아빠가 뭐 성폭행을 했을 수도 있다. 아빠가 성폭 옮겼을 수도 있다. 이 변론으로 그때 우리 흥분했잖아. 그걸로 완전히 갔어. 그러니까 저는 근데 형님 말처럼 우리가 그때 여기가 버티면 총선에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텨주길 바랬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못 버티더라고. 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날 썸네일부터 바꿔야 되잖아 우리는 또 우리가 정시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바꾸면 어떡하냐고. 양문성은 그냥 두고. 그래서 좀 부랴부랴 이렇게 또 썸네일을 바꿨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형님이랑도 저랑도 이 강북을 지역구의 후보를 정하는 건 누구를 후보로 하겠다가 아니라 박용진을 날리겠다는 그렇지. 거니까. 박용진은 안 되지. 근데 저는 이제 비상 상황이잖아. 이제 오늘 등록 하루 남았어 하루. 그러면 강북을에 가서 제일 자기 조직 입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박용진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박용진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지 절대 아니지. 내가 착해. 절대. 박용진을 어떻게라도 박용진을 빼려고 하는 거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박용진은 정책으로 컸어요. 정책으로 컸다. 제가 말씀드렸죠. 박용진은 원래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민도당 그렇죠.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근데 지금 민주당 비주류로서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대선도 출마를 했었고 그렇지. 대선 경선에 출마를 했죠. 그렇죠. 그 4등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선거 나와서 2등도 하고 그렇지. 물론 뭐 20% 조금 넘었나 뭐 그렇지 23% 정도 얻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아니면 박용진 요걸 이제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물론 본인을 따른 국회의원이 없어서 맞아. 어쨌든 체급은 커졌어요. 체급은 커지고 명분도 섰는데 과연 그 명분을 유지할 만한 앞으로 4년이 될 수 있느냐. 야, 근데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하지. 유일당은 가능합니다. 아니 본인이 저 당 대표 나올 때 그랬잖아. 박용진이 공천 받을 수 있는 그런 당 만들겠다고. 또 역시나 다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재판.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그럼 똑같네. 옛날 박근혜 존경한다니까. 이 사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요. 뭐 정조대왕이 비견한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막 거짓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김준혁이라는 후보가. 진짜? 아니래.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이재명 뭐 잘 모르고 뭐 최근에 말 섞은 적도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하고 그 책 서문을 보세요. 그렇지. 뻔한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냥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고귀한 사람 아닙니다. 이재명.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정동영 대선할 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멤버로 말석에 부대변인하면서 밥 사주는 변호사. 이거 하면서 쭉 커온 사람이에요. 성남시장 될 때도 어떻게 됐느냐? 얘기했죠. 그렇죠. 약사 김미희 둘이 선거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겨가지고 김미희 쪽에 다 몰아주고 2010년이에요 그게. 투표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즘에 막 그냥 이재명 그 대표가 그냥 뭐 온갖 군데 다니면서 말실수 계속 해대는데도 그 본인이 지금 약간 분위기가 떠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중에게 아 저런 말하면 안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시원하다, 막 개딸스러운 그 분위기에 살짝 넘어가서 투표를 잘못하면 그 피해는 그쪽 찍은 분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형님도 그렇지만 민주당 공천 과정 그거 보고 사실 중도층 그때 거의 다 등을 돌리는 분위기이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공천 받은 사람들 면면을 보면 약간 어이가 없는 수준이거든. 그냥 친이 되잖아, 친이 돼. 이런 공천을 삼김 시대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막 그냥 총재였어요. 그때는 당 대표가 그렇지, 뭐든지 내가 결제한다는 뜻이에요. 총재. 그렇지, 총재. 요새 총재라는 말 허경영 이런 사람 아니면 안 쓰지 않나? 그렇지. 총재라는 말 쓰는 단체가 있나? 하늘궁에 계시는 나 총재 진짜 그- 딱.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얘기해 보면 그 한민수라는 분도 형이랑 방송은 오래 했지만 우리 꿈뻑꿈뻑 그리고 꿈뻑꿈뻑 대변인 이분은 강북으로는 뭐 아무 거의 못 받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는 거여서 거의 뭐 낙담하고 장난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유 그래도 관운이 있네. 막 이런 그게 그 서용주 그 네. 대타로 온 서용주 부대면 관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그거는 저 강북을 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쵸. 발언이죠. 거의 뭐 강북을 또 여기도 주소 없잖아 거기. 그렇지 당연히 없지. 송파 살잖아. 강북을 주소 없고 자기 자기가 지역 자기를 못 자기가 찍어요. 투표를 못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전에 그리고 또 이 한민수 대변이 옛날에 한겨레 뭐 칼럼 쓴 거 보니까 그렇지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국민을 졸로 하느냐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느냐. 갑자기 급조해서 아무데나 지역 보내면 어떡하느냐 해놓고 자기가 글로 갔어. 자기가 그 지역에 자기가 연고도 자기한테 없는 말한 사람이 거예요. 그것도 다 이게 보면 지나 보면 그게 또 자기 거 까는 그 글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이나 글을 쓸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도요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요. 이게 남으니까. 그쵸. 이건 그 다 집에 남죠. 가서 막 나 오늘 실수한 거 없어? 예. 막 이거 본 사람들 막 와이프한테도 예. 나 오늘 뭐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괜찮아. 아 진짜야? 뭐 이러고 집에 가서 제가 또 듣고 막 뭐 남는 거 있으면 듣고 그래요. 제가 다시 보고 댓글도 막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형님이랑 저랑 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막 없는 말 지어내거나 무슨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저 유튜브가 계속 정치화 쓰다가 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분들이 많이 봐주는 그런 그다음에 중도 성향 분들도 많이 보고 진보 쪽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야 너네 왜 이렇게 힘을 빼냐 이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제가 힘 빼는 거 여기서 막 아니에요. 으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 제가 여기서 지금 다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제가 볼 때 이렇다. 제가 볼 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이렇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음. 결론이 뭡니까? 그렇지. 투표하시라고요. 투표에서 이걸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또 어떤 보수 유튜브 보면 지금 무조건 이긴다 그러 이런 얘기가 그럼 기분만 좋으면 뭐예요? 기분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우리가 진짜 다른 유튜브들처럼 여기서 그렇지. 막 뭐 누구도 시원하게 막 그거 난 비속어 열나 잘해요. 섞으면서 그거 그런 거 우리끼리 하면. 저 욕 잘해요. 우리들이 막 그거 해보면 우리끼리 장난 그거 아닌데. 하면은 아유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지. 그럼 정치와 수다 이름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건 수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희석이 형 중도 아니고 보수예요. 중도요? 제가 중도라고요? 왜 중도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쪽 저쪽 끝 아니면 중도라는 사람도 가끔 있어. 나는 좌파라는 소리 아니야, 들어봤어요. 중도는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수죠. 그러니까 보수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만든 채널이고. 저 자유한국당 때 당협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됐죠? 그러니까 한 방에 돼버리네. 한 방에 돼버려요. 네. 자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그럼요. 국보법 폐지 반대. 네, 꽉사님 소나무당은 국회에서 한 위원장 가발 벗기고 아이 윤통 뭐야. 사형시키고 구역자 전부 감옥 보내는데 조심하세요. 저기 정말 상스러워. 자, 소나무당은 참 저번에 우리 3명 저 얼굴 까봤잖아요. 저기 상스러워요. 2024님 무소속 장해찬 장해찬 얘기 같아요. 싸워. 그간 민주당과 싸웠고 앞으로 싸울 사람 보니 유일하도 글을 올렸어요.
공감 안 돼요. 무소속 완주할런지 안타깝네요. 완주하겠죠. 완주하겠죠. 사실 장해찬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가 되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사실 그 지역도 되게 좀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의 옆 지역구에서 경선 탈락한 분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 이상해. 그거는 네, 참 그게 좀 이게 이상해요. 급해서 그랬을 수 있는 건데 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저도 이게 근데 이게 전국 판세로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장해찬 후보하고 친분도 있습니다만 친분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선거 판세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장해찬 후보를 공천 취소하는 과정 그게 어떻게 보였느냐, 그 후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에서는 여지가 좀 있죠. 공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은 당 지도부에서 했다고 치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을 안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따지고 그렇죠. 보면 당 원래는 입장에서 그렇지. 보면은. 그렇지. 근데 무소속으로 나오잖아요. 도태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오게 나오죠. 됐잖아요. 네. 그럴 자유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 전력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가 공천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도 조금 저도 도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안타까운 거는 물론 그 발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 제가 결론 내리는 것까지는 네. 판단을 안 하고 공천을 줬다 네. 뺏으려고 했다가 다시 줬다가 뺏은 네. 거가 됐어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됐지. 그 과정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여지가 생겼다. 그리고 처음 단계에서 아예 걸러냈었으면 오히려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그 할 때도 그게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많이 줘서 도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맨스테이님, 오늘 저에게 있었어요? 저게요. 10월엔가 가세연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심재철 우리 전 의원 부의장 하셨던 분이 이제 많이 저걸 좀 많이 지적을 하셔서 네. 좀 저희도 당 차원에서 좀 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불륜 의혹이라고 할게요. 이제 이재정 의원 불륜 의혹. 이게 아주 역대급인데 참 이게 아. 우리가 그냥 막 나가는 유튜브 오늘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한 시간 할 수 오늘 있는데 24시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런 유튜브가 톡톡을 아니었어. 지켜야 되는 네. 유튜브라 그러니까요. 근데 저 의혹이 좀 저게 좀 빡세긴 하더라고. 뭐 의혹이고 뭐고 간에 저런 얘기 많아요 네, 또 그러니까요. 또 하여튼간 예. 자, 우리 말차라떼님, 대한민국에서 우파로 살기 너무 힘들지만 우리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기죽지 말아요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조금만 보시자고요. 조금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 위대합니다. 네, 맨스테이님, 저는 사법부에 크게 실망해서 최대한 그 동네 갈 이렇게. 그럼요. 그 동네 가면 안 되죠. 저는 그냥 변호사로 가는 거지. 이유주님, 희석 아찌, 어리신가요? 네, 아찌 너무 좋아요. 그때 한번 처음 투표하셨던 분이라고 저 하셨던 태어나서 분 처음으로 같은데. 윤통 뽑았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한대. 진짜 상식이야 사람 많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한 것 같아요. 우리 윤통 짱, 희석 아찌도 짱 하셨습니다. 아유, 예. 아주 소중한 네. 또 지지자를 한분 저희 막내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아무튼 자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잠잠하던 우리 보수의 어머니가 또 등판하셨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여기도 얘기했네. 추미애도 차은우 후보단 이재명. 왜 이러지? 그리고 윤통이 대통령 된 거 본인 때문, 문재인 때문, 때문. 문재인 때문. 이게 뭐야 이게? 은근히 조국도 깐 거예요. 그때 인사검증 잘못해가지고. 근데 조국은 반대했어요. 윤 대통령 검찰총장 하는 거를 반대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저 발언들이 좀 세지는 게 유시민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친 X 제가 이분하고 이제 네. 투표 날 당일에 저녁에 당일날 한 하지. 새벽까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거 만약에 결과 안 좋을 때 하면 저 너무 빡세겠는데? 그래도 뭐 가서 이제 무료 MBC예요. 무려 MBC 와. 그 적진 한복판에 가서 약간 아니 적진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우스갯소리로? 네. 어차피 뭐 방송이라는 거는 보시는 분 채널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데 그렇지. 얼마나 궤변을 많이 할까.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대비를 하고 가서 유연하게 받아 쳐주는 거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아야 저도 좀 신이 날 텐데 표정 관리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누가 표정 관리해야 될지 아직도 몰라요. 그 결과 좋고 형이 딱 MBC 가서 유시민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뭐 제가 그 룰루랄라에서 뿜빰 해가지고 할 텐데. 제가 그냥 뭐 한번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까 추미애가 얘기한 거는 안규령을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아. 그렇죠. 이것도 동료애라고 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이 너무 훌륭한 생각을 하고 너무 정치력이 좋아서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차은우보다 더 이재명이 잘생기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 뭐 추미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뭐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안 들어요. 그냥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휴 정말. 여러 어록들이 있어요. 음. 이분이 그 민주당에 있으면서 쭉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갑질부터 시작해서 아나무인 장난 아니죠. 그런 거 보면요 많은데 나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하남 갑이죠. 하남 갑. 갑이죠. 네. 이용. 네, 이용. 잊혀진 계절의 이용. 이거 너무 아재 개그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추미애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정치에서 그냥 쫓겨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여기랑 만만치 않은 조국 이재명이 다 지금 뭐 중심을 잡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이게 과연 민주당이 정상인가 생각이 들고. 전혀 이재명이랑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추미애는 그렇지. 정치 신기해. 경력으로 봐도 96년부터 국회 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재명은 완전 쩔이지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저 밑에 보이지도 않던데. 근데 자기가 탁 밑에 가서 이제 이재명을 막 받들어주면서 간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그 국회 배지 이것만 배지 달고자 하는 거 생각하는 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그치. 하는 거예요. 박지원도 그렇고 박지원 그렇지. 할배도 그렇고 뭐 그분도 그렇고 그 거기 200석 얘기하던데 또 박지원 할배는 지금 200석 얘기하고 있고. 자, 조얘기 좀 해드릴까요? 새벽별님. 오늘 민주당에서 국힘 변호사 출신 후보들 4명 성범죄 변호 이력 있다 공천지사로 난리던데 괜찮을까요? 구자령 변호사랑 유영하 변호사까지 포함됐던데. 근데 제가 저번에 그 조수진 그 변호사 얘기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살짝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도 형사사건 변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사람들도 변호도 하고요. 변호를 어떻게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변호의 논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변호사가 논리가. 변론을 했다고 공천이 취소되면 안 되죠, 원래. 그렇지. 근데 조수진 변호사의 저번에 우리 그 발언들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게 성범죄자를 변론했다고 공천이 취소된 걸까요? 그러니까 2차 가의 여지가 있을 만큼 그건 아니지. 해괴한 논리로 맞아요. 본인 의뢰인을 위해서 방어를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 정확하게 형님 말씀 그대로죠. 근데 그거를 두루뭉술에 묶어서 너네도 뭐 성범죄 변호 이력 있으니까 너네도 그만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물귀신이지. 그러니까 저쪽은 모든 논리가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이랬, 야 니네도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막 말꼬리 잡거나 뭔가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어떤 겉으로 나온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야 그렇지. 우리도 했으니까 니들도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가 비슷한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아니지. 그러면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형사 사건 변론 이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공천 앞으로 아무도 못 받죠. 그 변호사는 그럼 못 나와야 돼. 민사 사건도 맡았다면 그럼 뭐 사기 사건 뭐 예를 들어 한 100억대 사기 그렇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했다. 예를 들어 백변이. 그러면 100억을 뜯긴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하라고 변호를 야 너 하지 마. 그럼 변호사는 아예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하게 물귀신 작전에 그럼 저기다 쓱 논리를 붙이는 것뿐이기 때문에 저거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전혀 없다. 네,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전혀 없다. 우리 0224님 장 후보, 장해찬 후보 얘기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윤통님이 무소속 출마 찬성했다 등
윤통을 자꾸 언급하는 거 보면 진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게 파리하는 모습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일까요? 궁금은 합니다. 저거는 알아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저는 모르고 몰라도 일단 짐작으로 대답.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 무소속이 된 마당에 남은 거는 당선이에요. 무소속으로 그렇지. 당선된 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 전략 차원으로 하는 얘기다. 이 정도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디오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제 자산이 100억이라는데 저 어디 있어요 돈? 나 좀 가르쳐 줘. 안민석이야? 나 안민석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나랑 같이 독일을 한번 가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갑자기 우울해지네. 나는 왜 내 얘기는 안 해. 나도 좀 여기도 좀 해줘요. 나도 좀 어떻게 좀 해줘. 천억으로 하자 그냥. 나도 좀 어떻게 해줘. 1,000억? 이제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허경영보다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네요 정말. 아무튼 지금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잘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좀 할게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요거 내리고. 이거 좀 놀랬어. 그 민주당 이거 이영선 세종시갑 후보 전격 공천 취소. 여기는 사실 후보 등록 이후라 좀 공천을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석 날리는 거예요. 한석을 포기. 날리는 거. 근데 여기는 세긴 무지하게 세더라. 여기 한 며칠 놔뒀으면 저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 자꾸 뒤집어진다. 이게 무슨 스포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터뜨려서 네. 뒤집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은 네. 자꾸 그런 쪽으로 갑니다. 네, 자극적으로. 반성할게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쟤들이 저렇게까지 하느냐를 봐야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척. 민변 딱 그 나오니까 물론 혐의가 아니라 이 상황이 정말 살벌해요. 38억을 갖고 있는데 대출이 37억이야. 이게 민변 출신. 뭐. 근데 더 재밌는 건 대전시당 전세 사기 TF 단장. 막 사진도 있어요. 네. 막 이렇게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변호사. 근데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개, 38억 부동산 보유했는데 대출이 37억. 이거 그냥 갭 투자라 갭 투기. 그렇지. 갭 투기지. 투기한 사람인데 아닌 척하고 나와서 깨끗한 변호사인 것처럼 하고 나왔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대답도 웃겼어요. 배우자가 날 모르게 했다. 그 배우자야, 그럼?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딱 이거를 날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너네들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린 진짜 깨끗해. 한석 날리고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 그렇지. 근데 니들은 뭐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 선거를 굉장히 여유 있게 하는 느낌이 들게 하잖아요. 세종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우리가. 세종이 된 다음에. 네. 근데 저기를 저렇게 했다. 저기 이제 김종민 탈당한 그쵸.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 거기 가갖고 이제 하는데 네. 저희하고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뭐 다른 무소속 후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다른 뭐 개혁신당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딱 해놓고 딱 빠지면서 막 대대적으로 급박하게 막. 그렇지. 참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참 저는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려는 민변 출신 제가 이제 항상 저도 변호사니까 민변 사람도 무조건 싫어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도 많고. 근데 꼭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렇죠. 어느 조직이나 이제 정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민주당이 지금 요걸 한 게 민주당이 우리는 너무 깨끗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알잖아요. 깨끗해? 대표가 저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대표가 저런데 거기서 끝이네. 대표 보면 끝나죠 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그냥 쭉 지금 벌써 한 1시간 20분 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많이 주변에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알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홍보도 좀 하고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꼭 나가서 투표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이게 같아요. 사람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렇지. 그렇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투표하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저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식당을 가면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젊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투표하실 거죠? 투표하세요 꼭. 그냥 그 말만 해요. 그렇지.
투표하시라고 그냥 투표하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 보수도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쪽 보면 좀 무서워 가끔. 이렇게 딱 사인 내면 쫙 가고 확 뭉치고 쫄아서 그래요. 아 쫄아서. 그거를 제가 이 말은 정말 싫어요. 쟤들은 정말 위장을 잘해. 쟤들은 정말 SNS에서 착해. 우리는 그런 걸 못해. 우리는 뭐 전략이 없어. 쟤들은 너무 잘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고. 그렇지. 그때도 숱한 얘기를 들었어요. 야 민주당은 정말 잘한다. 어떻게 저걸 저러냐. 그런 얘기 할 필요 우리가 자학 개그할 필요 없어요. 자학 개그. 네, 그렇죠.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쟤들이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죠. 근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럼요. 자꾸 저쪽이 착해서 촥 간다? 왜 촥 사인 내면 촥 갑니까? 본인들이 수세에 몰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작전을 짜고 그렇게 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니네도 해야지. 그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그만큼 쟤들은 준비를 많이 하고 이 선거에 임할 만큼 지금 뭐가 많은 거 자기들이 알잖아요. 이재명조차 지금 막 그렇지. 신나가지고 막 터뜨리잖아요. 자기가 막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그렇지. 정도를 걸으면서 가자. 야 너는 맨날 정도만 걷냐? 그게 이긴다니까요. 결국은 그게 이겨야죠. 결국 그리고. 이겨요. 맞아요. 그게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꼼수 여러분들도 써서 예. 맞아. 꼼수 써서 막 뭐 무슨 뭐 문제 빼더라고 돌리고 그런 애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결국 몇 년 후가 지나면 다 돌아오죠. 다 돌아와요. 결국은 선하고 착하고 정직함이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저 생각을 해야 될것 고3 때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 뭐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런 데서 이제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 학원 선생이랑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 갑자기 막 1등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은 끝에 가면 원래 실력대로 원래 가요. 실력대로 나와요. 저는 지금 그 현상이라고 봐요. 그건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쟤들은 그런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고요. 우리가 아는 게 더 많고, 그렇지. 우리가 더 정보가 많아요. 저쪽은 하위 개념의 전술에 능하고, 우리는 전략이 있단 말입니다. 선거는 항상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뭐 여론조사 좀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뭐 100석이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투표했어요? 그렇지. 오늘이 4월 10일입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직 시간 2주가 넘게 많고 남았는데. 대통령을 갖고 있는 당이 총선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좀 요 며칠 2주 맞아요. 동안을 보내자고요. 그러니까 괜히 이러다가 에휴 질 것 같아 이러고 안 찍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 꼭 투표장에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